자, 옥상 정원입니다. 보통 인테리어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다 데크를 깔고 싶어요. 이런 의뢰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내뿐만 아니고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익스테리어, 외관이죠.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종 의뢰를 받아옵니다. 이런데 보기 흉하거든요. 옥상 정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요. 여기다가 데크를 깔아서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자,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데크를 어떻게 해요? 프리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디스톨트로 전부 다 깨는 거죠. 이렇게. 원근감에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원근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비례가 맞나요? 이거에 대한 비례가 맞나요? 안 맞죠? 데크가 너무 크죠? 그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패턴 넣기입니다. 패턴 만들어 넣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자, 뒤로. 그럼 얘에 대한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 오브젝트인 얘를 깨겠습니다. 이렇게 레스터 이미지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옆으로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많아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프리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가요? 비례감이 맞춰졌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왔죠.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일반 레스터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러쉬로 한번 꾹 클릭. 그럼 포토샵이 물어봐요.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인데 레스터화 시키겠습니까? 즉 이미 비트맵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클릭하면 셀렉트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동 툴로 움직이는데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 그 다음 Alt 키 눌러서 복제. 다시 컨트롤 키, 아이고, 다시 컨트롤 키,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복제.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얘기는 셀렉트 한다는 얘기예요.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데크의 방향 맞추고 디스톨트 위치 맞추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데크에, 요 데크 레이어에 마스크를 줍니다. 마스크를 줄 거예요. 자, 마스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마스크를 넣고 감춥니다. 자, 라인으로, 아니, 여기 라sso 툴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감춰야 될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브러쉬 툴로 칠합니다. 그럼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바짝 붙여서 했어요. 바짝 붙여서 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짝 붙여서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하는데 라sso 툴에다가, 자, 패더를 1로 주고,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패더 값은 경계를 약간 흐릿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약간 흐릿하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패더 값을 1만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러쉬로 색칠해 보죠. 자, 이랬을 때 경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계가 약간 흐릿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 그림자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sso 툴로 그림자의 모양을 적당히 만들어 줍니다. 역시 패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 위에다가 브러쉬로 색칠을 해줍니다. 깜깜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오파시티라는 값이 있습니다. 레이어에 블렌드가 있고 레이어에 오파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파시티 값을 낮추면 이렇게 그림자의 양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지워보고요. 다시 브러쉬로 자, 그래서 농도를 맞춰보면 그림자까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토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창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덮어씌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림자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을 봅시다. 여기 안테나가 있네요. 보세요. 여기 안테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벤트도 있고요. 보기 흉해요.
정리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스탬프 툴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탬프 툴 배운 거예요. 이렇게 스탬프 툴로 지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스탬프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경계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경계를 잘 맞춰서 여러 번 클릭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저처럼 여러 번 드래그 하셔야 돼요. 스탬프는 절대로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라sso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주변 거를 이렇게 주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 툴에 복제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툴도 한계가 있어요. 스탬프 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 벤트도 있고 전선도 지나가요. 자, 이런 식이 되겠죠. 보세요. 제가 라sso 툴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의 복제. 자, 어떤가요? 감쪽같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라sso 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는 방법이 라sso 툴만 있는 게 아니고, 스탬프 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sso 툴을 이용해서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마큐 툴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감출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스탬프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탬프 툴을 써서 복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스탬프 툴과 라sso 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여기 환기구가 있잖아요. 얘는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sso 툴로 여기 환기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버리면 자, 어떤가요? 깨끗하게 정리됐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아마도 여기 데크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바닥을 만들면서 복사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패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맵소스를 하나만 오픈해 볼까요? 맵소스에 문이목, 이렇게 문이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이목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얘를 바닥 패턴으로 쓰고 싶어요. 얘를 내가 스케치업에서 바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패턴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맵소스 만들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 만들기요. 자, 파일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new 800, 600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오픈해 보시죠. 하나 오픈하고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마큐 툴을 선택합니다. 마큐 툴을 선택하고요. 자, 사이즈를 고정하셔도 좋고 비율을 고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1대 9. 자, 이렇게요. 보통 강화마루가 900mm에 90mm 이 정도 돼요. 강화마루 폭이 90mm이고 크기가 900mm예요. 그러니까 1대 9 정도 한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어머, 얘가 더 크네. 자, 이렇게요. 적당히 위치 맞춰서 엔터. 다시 또 위치 조절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다시 한번 위치 조절하고요. 자, 이때는 중간에다 맞춰야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아무데나 이동하고 이동하는데 마큐 툴로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무브 툴로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마큐 툴로 이동하는 겁니다. 마큐 툴로. 이해되셨나요? 이동 툴로 움직이면 이미지가 움직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큐 툴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크기 조절하고요. 그리고 위치 맞추고요. 다시 한번 또 이동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크기 조절하고요. 자, 위치 조절하고요. 이렇게 세 장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요. 한 칸씩 띄워주면 자,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레이어가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자,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세요. 그럼 레이어가 쭉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각자 선택할 수 있고 Shift 키는 순차 선택입니다. 순차 선택이에요. Shift는. 컨트롤 키는 하나씩 선택할 때 쓰는 거고 그럼 Alt 키는 없고 자 이렇게 내가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머지 레이어, 머지 비저블, 플래튼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머지 레이어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머지하는 겁니다. 머지가 뭐냐면 합치기란 뜻입니다. 병합이란 뜻이에요. 우리 M&A라는 경제용어 아시죠?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하잖아요. 합병할 때 M&A가 앞에 M자가 머지란 뜻이에요. 머지 레이어를 합병하기. 하나로 합치기란 뜻이에요. 머지 비저블은 뭐냐면 비저블리티, 즉 다시 말하면 레이어에 여기 눈 있잖아요. 요거 요 눈이 비저블이란 말이죠. 바로 이 비저블된 눈이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하나로 합치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 플래튼 이미지는 모든 레이어를 다 합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로 만들어 버리는 게 플래튼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쓸 건 플래튼 이미지는 아니고 바로 머지 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하나로 합쳐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에 한 칸을 띄웁니다. 이렇게 1픽셀을 띄울 거예요. 자, 이렇게 1픽셀만 띄울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자, 이렇게요. 1픽셀만 띄우고 가이드를 놓을 겁니다. 다시 이쪽에는 딱 맞출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출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얘 다음에 이렇게 줄눈이 나와야죠. 줄눈이 나오고 패턴이 나와야죠. 이거 위아래로 줄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줄눈입니다. 줄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꼼꼼하게 확대해 보세요. 제대로 선택됐나? 자, 이 끝으로 올라가서 네, 제대로 선택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디트 메뉴에 가면 바로 얘예요. 디파인 패턴이요. 얘입니다. 패턴 정의하기. 지금 내가 만든 걸 패턴으로 정의하기란 뜻입니다. 자, 패턴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패턴으로 정의하기. 패턴 이름이 나와요. 자, 이름 정의하고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이 정의가 돼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우면 돼요. 자, 이렇게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레이어 새로 만들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쓰냐면 자, 에디트 메뉴에 보면 필 메뉴가 있습니다. 필이요. 필이 채우다란 뜻이잖아요.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컨텐츠가 내용입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전면색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습니다. 배경색으로 채우겠습니다. 근데 이거요. 자, 전면색으로 채우겠습니다. Alt 백스페이스. 배경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색상을 미리 바꿔놓고, 자, 전면색은 제가 빨간색으로 했고 배경색은 제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Alt 백스페이스 전면색이죠? 컨트롤 백스페이스 배경색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우기. 이게 필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만든 패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필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그 아래에 커스텀 패턴이라고 나옵니다. 맨 끝에 내가 만든 패턴이 나와요. 맨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패턴이 내가 만든 패턴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OK. 그러면 이렇게 패턴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패턴 만들기입니다. 배경색이 흰색이라 물매도 흰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물매도 검정색으로 들어가요. 배경색이 투명이면 물매가 투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물매란다. 줄눈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줄눈이 지금 하얀색으로 들어갔잖아요. 배경이 하얀색이라 그래요. 만약에 배경이 검정색이면 줄눈도 검정색으로. 만약에 배경이 투명하면 줄눈은 투명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패턴 만들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하면서 재질 입히면서 써야 될 명령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첫 번째 색상 바꾸기, 두 번째 패턴 만들기, 세 번째 컬러링하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그 덮어쓰기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쓰셔야 돼요. 포토샵에서 네 가지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일단 패턴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니, 레이어를 만들기보다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간단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 투명한 레이어로 싹 바뀌게 돼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델키 누르면 하얀색 배경도 다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해요? 두 번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뉴 레이어로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얀색이 칠해져 있단 말이죠. 이 하얀색은 어떻게 해요? 자,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D가 선택 해제입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D 선택 해제. 바로 여기 있어요. 셀렉트 메뉴에 있습니다. All 전체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리셀렉트, 컨트롤 쉬프트 D 다시 선택하기. 자, 전체 선택하고 델키. 그러면 이와 같이 텅 빈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마큐 툴을 쓸 건데, 자, 픽셀 사이즈로 갈까요? 크기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벽돌 한 장의 크기 200에 100이죠? 오, 크네요. 2대1 비율이니까 100에 50 해도 되겠네요. 100에 50. 네, 요렇게.
뭘 만들 거냐면 적벽돌을 만들 겁니다. 아, 100이 아니구나. 200에 70이죠. 그쵸? 아이고, 픽스 레이소로 갑시다. 200에 70. 그러면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100에 35 나오네요. 100에 35. 100에 35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픽스 사이즈로는 100에 35. 에 35. 그 다음에 아스펙트 레이서 픽스드 레이서는 200에 70. 자, 요만하게 만들고 적벽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돌의 색을 적색으로 만들고 채우기.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제를 할 겁니다. 복제. 자, 딱 맞춰서 놓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놓는데, 마우스, 키보드로 이렇게 1픽셀씩, 픽셀 하나씩만 움직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요. 이렇게 1픽셀씩. 자, 다시 한번 선택하고 위로 올라가죠. 자, 이번엔 절반으로. 절반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절반으로.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까랑 똑같아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큐 툴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가이드를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 줄눈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은 줄눈이 빠져야 돼요. 자, 마큐 툴을 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줄눈을 빼버리죠. 아이고. 자, 이렇게 가이드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한마디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노멀을 이용해서 자, 선택을 해봅니다. 자, 제대로 선택됐는지 확인. 줄눈 들어갔고요. 줄눈 빠졌고, 줄눈 빠졌고. 벽돌의 패턴은 요겁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파인 패턴. 자, 내용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똑같습니다. 힐. 그 다음 오케이. 그러면 벽체 한 면이 됐나요? 자, 채워보시죠. 레이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잘 보세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드래그해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가 돼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요. 정면, 윗면, 아랫면, 좌우 5개가 필요합니다. 네 개, 5개. 자, 이렇게 5개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순서대로 볼까요? 맨 아래를 정면으로 삼고 위, 아래, 좌우 이렇게 할 겁니다. 레이어를 끕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레이어가 있어서 헷갈릴 거예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T.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줄일 건데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줄어들고 있죠. 자, Shift 키를 누르면 비율이 일정하죠. 이때 Alt 키를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가이드도 끄집어내 놓죠. 가이드를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면이 되겠네요.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해서 키워 놓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레이어를 바꾸셔야 돼요. 컨트롤 T, 스케일로 줄이고 다시 한번 자, 퍼스펙티브를 쓰셔도 되고 디스톨트를 쓰셔도 되고 퍼스펙티브는 똑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스냅이 안 맞아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켜고 다시 컨트롤 T, 스케일, 이번엔 디스톨트, 다시 컨트롤 T, 스케일, 다시 디스톨트. 다시 컨트롤 T, 스케일, 그 다음 디스톨트.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얘를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닷짓툴과 번트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입체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자, 먼저 라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를 따내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컨트롤 T. 대략의 위치는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바뀔 거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라쏘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그려야 돼요. 자, 아이드라퍼로 색상 지정하고 색칠해 버리면 자,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도 이런 건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발표할 땐 이런 내용들을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합성을 해볼 건데요.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를 전부 다 따내야 됩니다. 전부 다 따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헤더를 조금 주고요. 라sso 툴에서 헤더를 조금 주고요. 조금씩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따는 거예요. 경계를 전부 다 따내는 겁니다. 그럼 안 따내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따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따내고는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 씌우면 돼요. 마스크를 씌우면 안 따고도 이렇게 경계를 안 따내고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경계를 따고 있고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사이즈가 안 맞죠? 자, 컨트롤 T로 키웁니다. 로테이트로 방향도 맞춰보고요. 자, 그러면 합성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거꾸로 마스크를 씌우고, 자, 여기 옷 솔기 부분 있죠? 옷 깃 부분하고 여기 카라 부분을, 목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택을 반전하고요. 선택 반전은 여기 있어요. 인버스 선택 반전을 하고요. 그 다음 브러쉬로 색칠하면 솔깃 부분하고 여기 목 부분이 지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은 오히려 모자르죠? 복원해야 됩니다. 자요,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합성시켜 보시죠. 자, 보세요. 이번엔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전부 다 경계를 따야 돼요. 그죠? 경계를 따야 하는데 이번엔 경계를 안 따죠. 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역시 사이즈는 안 맞아요. 대략? 아니, 사이즈를 맞추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렌드 모드요. 다크 모드를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멀티플이나 컬러번이나 라이너번, 다커 컬러, 네, 살펴봅니다. 어떤 게 좋을지. 자, 다크는 어두운 것이 보이는 거고, 라이트는 거꾸로 밝은 것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밝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산 합성, 감산 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산, 그 다음에 감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더할 가짜입니다. 더해서 밝게 하는 거. 감산, 더해서 어둡게 하는 거. RGB 컬러가 가산이고요. CMYK가 감산입니다. 맞나? 하여튼. 자, 그래서 얘도 다큰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계를 안 따도 돼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굴 주면 돼요? 맞아요. 마스크를 주는 겁니다. 자, 라스터 툴로 자, 이 바나나의 경계를 이렇게 따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반드시 경계를 따라한 법은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계를 따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